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저를 미리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만났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틈틈이 딥러닝 관련된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딥러닝 수학 시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요 딥러닝에 필요한 게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딥러닝의 근간을 이루는 확률, 그 다음에 probability, 그 다음에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 이거는 딥러닝을 구축하는 데 쓰는 거죠. 딥러닝은 다 선형대수의 틀 안에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 및 학습에 필요한 미분, 디퍼런시에이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음, 요번 시리즈는 준비한 거는 인포메이션 시어리예요. 정보 이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딥러닝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간간이 나와요. 짜증나죠? 그래서 누군가 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데, 요 정보 이론이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도 쓰긴 쓰는데, 원래는 물리학에서 많이 쓰던 거고, 더 많이 쓰는 거는 뭐 전자과 요런 데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보 이론이라는 수업을, 고급 정보 이론을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 다 들었거든요. 네,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그리스 분이었는데, 음, 전자과 소속이었어요. 전자과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도 같이 강의하셨는데,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아주 깊게 들어가서 쓰질 않는데 쓰긴 써요. 근데 이거를 배워놓으면은 좀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세 개로 강의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너무 뿌듯해야 되는데, 뿌듯한 한편에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 이거 정보 이론을 조금 설명해주면 더 좋을 텐데, 딥러닝을 공부하는데 좀 더 탄탄한 기본기를 갖게 될 건데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네, 미니 프로젝트, 미니 시리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딥러닝 수학에서의 정보 이론. 정보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코딩을 하면 차라리 보이긴 하지. 이거는 보이는 것도 없어. 야,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정보 이론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일단 다 드랍합니다. 야, 뭔지 모르겠고, 모르겠다. 공식 있다니까 공식 그냥 찾아 쓰자.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드랍합니다. 포기한다는 거죠. 이거 포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영상 찍어 놓으면 누군가 보겠지. 여러분들도 혹시 볼지도 모르잖아요. 도움이 되시라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를 좀 틈틈이 준비했고,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동영상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니 시리즈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정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 TMI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본론부터 얘기해, 교수님. 근데 저는 오리엔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엔트로피, 뭐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왜 배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 써. 네, 참 학부생들 보면 그런 건 참 안타깝죠. 대학원생들은 논문 쓰려면 어차피 모르더라도 찾아서 공부하는데, 학부생들은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봉사정신을 투철하게 발휘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조차 생소한 엔트로피. 여러분들 엔트로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들어봤으면 아마 요 사람의 요 분의 엔트로피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 엔트로피의 오리진, 기원은 상당히 오래됐죠. 1865년에 아돌프 제2의 클라우지스
지수스? 네. 클라우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독일이죠. 루돌프 이렇게 나오고. 물리학자였어요. 이거 딱 냄새가 나죠? 야, 이거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닌 거다, 이거. 근데 왜 배워, 이씨. 라고 하지 마시고, OT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피직스에서 물리학자죠.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뭐였냐면, 랜덤니스, 무작위성이란 게 있죠. 자기가 있고 무작위가 있고, 자기는 뭐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무작위는 아무것도 손 안 대서 지들 맘대로 하는 거야. 애들이 질서가 없어. 완전 무작위죠. 개판이죠. 이런 것들을 랜덤니스라 그래요. 질서가 없어. 완전 개판이다. 그럼 랜덤니스가 극도로 올라간 거고, 딱딱 질서가 잡혀 있어. 뭐 가는 길도 정해져 있고, 뭐 집합하는 사람이 모이는 형태도 딱딱 정해져 있고, 글자 모양도 딱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라고 하죠. 자기. 얘는 무작위. 무를 빼면 되죠. 무를 빼면 자기. 인위적인 거를, 질서가 잡혀 있는 거를 자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랜덤니스, 무작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발명을 하셨대요. 저도 잘 몰라요, 물리학은. 나중에 물리학은 다 포기할 겁니다. 정보 이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것만 저는 갖다 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데 딥러닝 관련된 것만 쓸 거야. 초기에는 그 연력학 제2법칙에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계속 또 다른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겠죠.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증기기관이 석탄 떼서 가잖아요. 수증기 만들어서 터빈을 막 돌리잖아. 근데 이거를 터빈을 돌리면서 열이 나오는데 그게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게 쓰고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야, 계속 만들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물리학자들이 딱 보니까 고립계 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만 하고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엔진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거를 밝혀낸 거죠. 열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요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요게 엔트로피라는 글자인데요. 요 앞쪽에 보면은 글자가 제대로 써 있죠. 글자를 구성하는 게 점이라고 했을 때 점이 잘 질서가 잡혀 있어서 어떤 글자를 이루고 있죠. 이쪽은 무질서가 낮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죠. 점들이 딱딱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점들이 다 모여 있어서 어떤 글자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점들이 다 지 맘대로 놀아. 막 흩어져 있어. 야, 일로 와서 P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돼. 다 요 구역으로 다 모여.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봐. 그랬는데 점들이 지 맘대로 다 노는 거죠. 이런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질서 정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의 정도다. 무질서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엔트로피예요. 정보 이론에서도 요거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 간다. 여기 무질서의 정도니까. 무질서 정도. 무질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물리 엔트로피예요. 주로 연력학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보 엔트로피라는 게 등장합니다. 뭐야 이거 교수님, 엔트로피, 연력학 이런 거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요. 예, 저도 하나도 몰라요. 이거 수업 준비하느라고 자료 찾아보고 떠들어 본 거예요. 뭐야 이거, 엔트로피에도 종류가, 원래 물리 엔트로피라면서 무질서 정도 종류가 있어요? 아쉽게도 있습니다. 1948년, 이게 언제죠?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종식됐으니까 그 후로 3년, 한참 오래전이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네. 샤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게 생겼어요. 이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괴짜는 아니고, 뭐 관련 동영상이나 자료들 찾아보면 뭐 저글링도 하고 연구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되게 재밌게 살았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클라우드 셔넌, 이렇게 이름이 클라우드고 성이 셔넌인 것 같아요. 2000년도 밀레니엄을 열었죠. 그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뭐 수학자이면서 우리 친한 사람 나오죠. 컴퓨터 나왔어. 컴퓨터 사이언스. 제 전공이기도 한데 요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죠. 컴퓨터 CS 과학자인데 이분이 정보 이론의 창시자라고 불립니다. 창시자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려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비트라는 개념,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고 이걸로 정보를 표현할 때 정보량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그리고 이거로 정보를 압축했을 때 그때는 정보는 압축이 되게 중요했어요. 초기에는. 왜냐면 네트워크 성능이 요즘엔 뭐 4G, 3G, 뭐 광기가 이런 거 나오니까 막 가죠. 그때는 뭐 없어요. 전화선 타고 천천히 가는 거라서 작은 비트를 보내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 정보 이론 같은 게 많이 쓰이게 돼. 지금은 비트라는 개념이 모든 컴퓨터 분야에 다 쓰이죠. 비트, 이분한테 빚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현대 컴퓨터 하는 사람 중에. 저도 이분한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루어놓은 업적 위에 제가 숟가락 얹어서 교수란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요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궁금증이 나오죠. 아니, 엔트로피 오케이, 여기 정보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도 있다는데 근데 이게 딥러닝에도 써요? 네, 써요.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겠죠. 어떨 때 쓰냐면 BC라는 게 있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점이 사진이라고 생각해 봐요. 사진들이 되게 많아.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뭐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분류하는 문제라고 쳐봐요. 사진을 한 장 주고 얘가 고양이요 아니요. 고양이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나누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누는 문제에서 쓰는 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써요. 이렇게 했으면 나누기 쉽죠. 고양인데 뭐 완전히 뭐 고릴라 같은, 아니면 뭐 지렁이 이런 걸 주고 고양이 아니야 이런 건 맞추기 쉽죠. 근데 사자도 고양이과죠. 사자를 사진 찍으면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등치만 작았지. 뭐 무슨 곳은 이런 것도 막 섞여 있으면 이렇게 분류하기가 힘들죠. 이런 걸 분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있다는데, 야 거기에 크로스 크로스 X죠. 크로스가 이거죠. X. 교회에서는 십자가, 요거를 뒤집으면 십자가. 뭐 요거 내지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가져다가 이진 분류, 바이너리 하는데 써요. 이거 다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왜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거의 시작은 뭔지, 실제적으로 딥러닝에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재밌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화 시킨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원래 이건데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가 요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여기부터 시작해서 일반화 시킨 게 여기에 스페셜. 크로스 엔트로피의 스페셜, 하나의 한 예다. BC,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야, 0과 1 아주 단순한 케이스, 베르누이 시행이죠. 요거부터 시작해서 일반화 시킨 게 크로스 제네럴라이즈. 얘를 우리나라 말로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 시킨 게 크로스 엔트로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배웠던 교수님도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거에서 좀 복잡한 거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요 제네럴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좋게. 두 개가 있고, 하나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뭐 요런 게 있어요. KL 다이버전스 로스. 얘가 이제 다 로스인 거죠. 손실 로스. 야, 얘는 뭐냐면 KL이 쿨백 라이블러란, 요것도 사람이고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컨트리뷰션이 있어서 나온 어떤 공식이 하나 있는데, 수학 공식이에요. 정보 이론에서 자주 쓰는 수학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용을 하면 더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개야 고양 개 뭐 예를 들어 세 개로 나누는 거로 해봐요. 개 고양이 뭐 타입 개 고양이 또 틀린 게 뭐 있지? 개 고양이 뭐 사자 이렇게 해볼까요? 세 개로 나누는 건데 이 세 어떤 사진을 주어졌을 때 이 세 개가 이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사자일 확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확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첫 번째 사진일 때 뭐 0.2, 0.5, 뭐 0.3 이렇다. 이런 어떤 확률 분포가 그려지잖아요. 예측할 때. 그리고 진짜 확률 분포도 있죠. 근데 이 사진이 만약에 고양이였다. 고양이만 1, 나머지는 0, 0 이렇게 되겠죠. 실제 확률은. 실제 확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낮게. 그럼 얘하고 확률 분포가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확률을 얘를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학습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딥러닝 수학, 제 딥러닝 수학 시리즈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동영상이라든지 책을 사서 한번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BC, C, KL 다이버전스 이런 세 개가 제일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거는 근데 정보 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 깊게 들어가면은 겁나 많습니다.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책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책인데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보이세요? 예. 엘리멘트 오브 인포메이션 시어리라는 책인데 되게 두껍습니다. 제 손 이만하죠. 제 얼굴만 하죠. 요 책이 거의 뭐 바이블이라고 불리는데 인포메이션에 다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 책을 많이 봐요. 저도 미국에서 석사과정 할 때 이 책으로 교수님께 공부를 배웠거든요. 이 책에 한 10페이지도 안 돼요. 요 관련된 이 세 개 관련된 내 10페이지가 뭐야? 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나오지도 않고요. 요건 아예 없고 뭐 요거는 뭐 한 페이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 중에 딥러닝에서 쓰는 건 아주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되게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겠죠. 잘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트로피가 왜 쓰이게 됐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쓰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거 예전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딥러닝에 학습하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패턴이라는 건 어떤 확률적인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고양이 사진이면 요 픽셀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모양을 띠고 고양이 모양을 띠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슷하면 고양인 거죠.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어떤 확률 분포를 갖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패턴을 배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확률 분포를 배운다는 얘기랑 정확하게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 시리즈도 한 거 아니에요. 그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확률을 배우려면 패턴이나 아니면 확률 분포를 배우려면 배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데이터가 많죠. 그래서 빅 이렇게 해요. 뭐 만 개, 2만 개 이런 건 빅데이터라고 안 하고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빅하다 하죠. 뭐 한 만 개 가지고 데이터 돌렸어요. 이러면 빅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건 스몰 데이터라고 불러요. 아주 토이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에는 장난감,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쓰는 데이터 이렇게 쓰는데 빅데이터를 일단 모았어요. 그러면 정확한 답을 알고 있겠죠. 이럴 때는 고양이야, 캣이야. 이런 사진은 뭐 개야. 이렇게 다 정답이 매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yes, no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신경망을 통과시키는 거죠. 쭉 통과시켜가지고 이 그림 되게 재밌죠. 뇌에다가 뭘 꽂아놨어. 요게 딥러닝 신경망하고 똑같은 거죠.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뭘 배워요. 답을 예측을 해. 맞게. 그건 무슨 얘기죠? 이 데이터에 수많은 분포들이 있는데
요 데이터에 맞는 분포가 뭔가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분포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를 찾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딥러닝이 끝나면 파라미터스의 값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세팅된 값을 컴퓨터 끄면 다 날라가니까 메모리는 저거 휘발성이잖아요. 전원 끄면 다 날라가니까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그게 뭐예요? 딥러닝 학습이 끝난 모델이 되는 거죠. 다음부터 예측할 때 그 모델을 컴퓨터 켜고 각각의 파라미터에 다 꽂아 놓는 거죠. 탁탁탁탁탁 전부 다 꽂아 놓은 다음에 야 새로운 입력 줘봐, 내가 맞춰볼게. 그런 걸 한다는 거죠, 딥러닝이. 요거는 제 딥러닝 시리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시리즈에 OT에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배우는데 신경망을 좀 더 써보면 좀 이렇게 생겼죠. 실제로 요 뇌에서 작동하는 게 요거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요. 똑같이 파라미터를 처음엔 모르기 때문에 랜덤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셋 빅데이터 모았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레이어에다가 빵 하고 쏩니다. 그러면 곱하기 더하기 얘는 다 선형대수죠. 매트릭스하고 벡터로 구성된 걸 쫙 통과시키면 y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확률을 계산하고 얼마나 처음에는 파라미터가 랜덤이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처음에 딱 했는데 맞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꾸 틀리면서 문제를 틀려 봐가면서 그거를 값들을 튜닝을 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정확하게 맞춰야지. 한 번에 했는데 다 맞았어.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시험 문제가 25문제 나왔는데 다 찍었어. 근데 다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틀린 정도가 0이네?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맞네. 내가 지금 공부한 방법이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학습을 딱 멈추죠. 그럼 그게 잘 된 거야? 그럼 다음 시험 볼 때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또 찍는 거죠. 그러면 다 틀리겠죠. 좀 로스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는 게 맞아요. 그 틀린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정보 이론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난다고 하죠.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틀린 정도를 우리가 로스라고 하는데 로스가 어떤 분포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3차원으로 그렸는데 뭐 n차원이 되겠죠. 실제로는 뭐 수백 차원이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데 뭐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로스 틀린 정도가 최소화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요 점인가 보다. 요때의 세타 모든 파라미터의 세팅 값이 요게 제일 맞는 것보다, 왜냐면 틀린 게 최소화됐으니까 요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파라미터가 너무 많죠. 몇백만 개가 되죠. 요즘엔 몇 조개 정도 되는 건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 파라미터가 두 개일 때 틀리고 세 개일 때 틀리고 네 개일 때 틀려요. 그러니까 기하급수가 뭐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올라갑니다. 로켓 우주선 지붕 뚫고 올라가요. 가능한 조합의 수가 뭐 100개만 정도 돼도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0년 동안 해도 못해요. 손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수학적인 미분 기법을 써가지고 여기를 잘 찾아갈 수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로스에 대한 어떤 이 로스도 이런 확률 분포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까지는 다 배운 거예요. 니네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OT 시간이라 그냥 슬라이드 한 장으로 퉁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보 이론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거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측을 했어요. 얘가 정답이야. 그럼 로스를 이렇게 구하죠. 로스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게 정답이었어요. 요거는 1, 나머지는 다 0. 얘가 정답만 1인 거죠. 원핫이라고 불러요. 하나만 불 들어온 거. 근데 실제로 예측한 여기 나온 값들 있죠. 여기 나온 값들은 1, 0, 0, 0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 어떤 실수값으로 떨어져요. 0과 1 사이에 확률 분포로. 자, 그러면 얘가 정답인데 이렇게 로스를 구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 이론 무질서 관점에서 보면 처음엔 얘는 무질서한 거예요. 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요거 세로로 되어 있는 거죠. 벡터를 이제 트랜스포즈 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로로 썼어요. 요 값을 가로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확률 값들을 다 이렇게 써보니까 요 값이죠. 요 값을 여기로 해서 가로로 쓴 거죠. 트랜스포즈해서. 얘가 정답인데 다 고만고만해. 다 그냥 확률이 거의 비슷비슷해. 다 지 맘대로 산다는 거죠. 거의 랜덤한 거죠. 자, 이러면은 안 좋은 거죠. 근데 얘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요게 정답이니까 정답으로 예측할 확률이 점점 커져야 되겠죠. 요 값이. 그러면 뭐 0.5로 커지면 나머지는 작아질 거예요. 얘는 커지고 나머지는 점점 더 작아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거죠. 정답에 해당되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정답에 해당되는 거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나머지 1 확률들은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고 한 번 더 학습을 해.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죠.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계속 보고 또 보고 복습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 0.8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더 올라가고 얘는 점점 더 작아진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쭉쭉쭉. 언제까지? 이게 극대화될 때까지. 그럼 예측할 때 여기 모든 파라미터 값들이 다 결정이 될 텐데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된 값이 요게 점점점 커지게 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요거 그림, 요거의 내용은? 초반에는 어떻게 됐어요? 학습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되게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요런 거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그냥 다 지 맘대로야. 랜덤하게 막 박혀 있어. 가장 랜덤한 건 뭐죠? 모든 확률이 똑같은 거죠. 동전 던지기 해서 랜덤한 건 뭐예요? 랜덤하다는 거는 앞면하고 뒷면이 있는데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은 거죠. 걔는 아무리 실험을 해도 랜덤이야.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이 똑같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게. 자, 그러면 요거죠. 음,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질서가 잡혀 있는데 학습을 할 때 처음에는 무질서한 거죠. 다 지 맘대로야. 확률값이 다 똑같아. 다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근데 가면 갈수록 질서가 잡혀가죠. 야, 이게 정답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 나머지는 다 야, 찌그러져. 그런 거죠. 더 학습이 좋은, 잘한 거는 뭐예요? 얘는 거의 0에 가깝고, 얘는 거의 1에 가까운 거죠. 100%의 확률로 예측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무질서도가 높다가, 이게 정도죠. 제가,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슬라이드. 아, 슬라이드 얘기 나왔으니까. 제 모든 강의 자료는 유튜브에 다 올려놓고요. 유튜브 밑에 보면 그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클릭해서 요 PDF로 떠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계속 감소. 무질서가 감소한다는 건 뭐죠? 이게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예요? 이쪽은 엔트로피가 어떤 거예요? 무질서가 높으니까 엔트로피가 높은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엔트로피가 낮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학습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 앞에서 정답하고 실제 값의 차이를 빼서 제곱해서 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이 확률 분포를 이렇게 실제 정답은 얘 0이고 얘는 1인 거죠. 정답 분포는. 근데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랑 똑같아지게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까지 같이 고려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학습 과정의 어딘가에만 박아 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약간 말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든가요? 이거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하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봐도 제가 지금껏 대충 설명했지만 딥러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이 뭐이어야 하는 겁니까? 교수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딥러닝의 기초를 단단히 닦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은 저한테 촥 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늘 하는 말? 체면이라도 걸어. 네 자신한테. 야, 나는 지금 노기석 교수님이 꼰대 교수님 얘기하는데 알고 싶어졌어. 교수님이 체면 걸으래. 그래서 체면 걸으세요. 배워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할 겁니다. 요게 OT의 전부예요. 인포메이션에 어떤 개념을 잡으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로부터 엔트로피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돼 있길래 딥러닝까지 얘가 그냥 주구리장창 와가지고 아주 슬그머니 와서 나를 괴롭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린 엔트로피를 살펴보고 이 엔트로피를 통해서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딥러닝에서 쓰는 거는 로스 개념에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틀렸는지에 어떻게든 박아 넣어야 돼. 정보의 개념을. 그리고 엔트로피의 개념, 무질서의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OT를 여태 동안 지금 거의 30분이 되는 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어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요? 확률 분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엔트로피, 무질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개발한 강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배우려면 제일 좋은 거는 아마 학부에서는 정보이론을 전자과 전기과에서 배울 것 같고, 통신 쪽 하시는 분들 배울 것 같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대학원 가야 배울 수 있는데 정규 과정을 들으면 제일 좋고요. 야, 대학원이나 전기전자가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심화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분명히 이거 올려놨을 거예요. 쉽게 설명한 거. 그걸 들으셔야 되고, 저는 제가 그냥 퉁칠 수 있는 거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र्스 과정 오버뷰를 보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OT 했죠. 그래서 제가 왜 배워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수박 겉핥기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임팩트가 있었죠. 임팩트 있지 않았나요?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과정 소개를 할 겁니다. 쭉 어떻게 배울 건지 요 밑에 나와요. 첫 번째로는 다음 강의부터는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게 있는데 도대체 정보가 뭐냐, 개념과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가 뭐야? 데이터를 모으면 정보야? 아니, 그런 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나와요. 그래서 엔트로피 개념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표시하고, 엔트로피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무질서가 높고 낮은 게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모두 다 숫자로 표현을 해야 돼. 숫자로 표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죠. 무질서 높아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다 바로 물어보죠, 그 학생한테. 얼마만큼 높은 건데? 숫자로 표현해봐. 숫자로 표현 못하면 컴퓨터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연산도 필요하죠. 그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교시에. 네 번째 교시에는 딥러닝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엔트로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엔트로피를 딥러닝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OT 시간에 한번 훑어보긴 했지만, 훑어본 게 아니라 핥아본 거죠. 이렇게 핥아봐서 맛있을 것 같죠? 맛이 없어요? 쓴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핥아봤는데 쓴 것 같아. 그래도 뭐라고? 먹어. 몸에 좋은 게 쓴 거예요, 입에는. 네, 그래서 이거 할 겁니다. 답은 다섯 번째는, 야,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가 박아야 될 거는 손실 개념에다 박을 거예요. 손실은 얼마나 틀렸는지의 정도죠. 그거를 실수값으로 나타난 게 로스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다른 이론 쪽에서 코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빅데이터나 저쪽 수학 쪽에서는. 우리는 로스로 부르기로 했죠. 엔트로피를 이용한 로스 살펴보고,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 콜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얘도 씁니다. 종종 나와요. 특히 뭐
적대적 생성망 있죠. 겐 같은 거. 행성 쪽에서는 KL 다이버전스 손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요거 설명해드리고, 이게 끝나면 대망의 서머리 및 클로징, 제 이제 미니 시리즈를 끝내면서 제 소감 같은 거를 또 멋지게 얘기해줘야, 이거는 아무도 안, 7번 강의는 아무도 안 듣는 강의인데 저 혼자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 역사에 남기고 싶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아빠가 그래도 저렇게 삽질을 하면서 노력을 했구나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OT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 강의 시리즈를 깃허브에 제가 웹페이지에 쭉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 강의 요 유튜브 밑에 링크 클릭하는 거 있죠. 동영상 설명하는 칸, 거기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이론 알면 좋아요. 제가 괜히 꼰대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만 끝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꼰대 교수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 학생들은 저한테 꼰대라고 안 하지만 제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오시면서 같이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많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